닭보다 못한 것들이. 제 손에서 날아간 닭발이 시어머니의 뺨에 착 달라붙었습니다. 진한 립스틱 위로 닭발 양념이 번지고 고급스러운 회색 트위드 재킷에 붉은 자국이 퍼져나갔습니다. 식당 안이 순식간에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은 숨을 죽이고 우리를 바라봤고 친정엄마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시어머니를 말리려는 신용조차 하지 않았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흰 장갑 낀 손으로 뺨을 더듬는데 닭발 양념이 손가락에 묻어났습니다. 이 불교막심한 것이 내가 감히.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로, 후회로, 해방감으로 7년간 참아온 모욕과 비웃음이 이 한순간에 폭발한 거죠. 그동안 참아왔던 시어머니의 닭집 딸소리, 닭냄새 난다는 멸시, 그리고 방금 전 친정어머니를 향해 내뱉은 퍼럭퍼럭 닭 잡는 솜씨나 좋겠네. 하! 라는 그 말이 제 귓가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닭냄새 난다면서요, 어머니? 그 냄새가 제 삶의 냄새예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친정엄마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조용히 제 옆에 섰고 남편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식당의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이 뒤에 펼쳐질 이야기는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닙니다. 한 여자가 자신의 존엄을 찾아가는, 그리고 대를 이어 지켜온 생계의 자부심을 되찾는 여정입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아마도 여러분의 가슴 속에 묻어둔 응어리가 함께 터져나올지도 모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모든 것은 시어머니가 제 앞에서 친정어머니를 모욕한 그 순간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가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한 그 순간이 끝의 시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한지연입니다. 37살 7년차 며느리이자 3년차 치킨집 사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여자입니다. 닭발 싸대기 사건은 곧바로 시어머님과의 관계를 얼음장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 묵직하게 자리 잡은 건 닭집의 의미였습니다. 닭집이란 제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새벽 5시에 일어나 가게로 향했습니다. 치킨집의 하루는 해가 뜨기도 전에 시작됩니다. 지연아, 오늘도 일찍 왔구나. 친정엄마는 벌써 앞치마를 두르고 양념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색바랜 분홍 티셔츠 위로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30년간 같은 자리, 같은 모습으로 닭을 튀기고 손님을 맞이해온 엄마. 엄마, 내가 할게. 좀 쉬어. 괜찮아. 엄마 손맛이 묻어야 오늘도 장사가 잘 되지. 엄마의 반다령 금목걸이가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그 목걸이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주신 거라고 했습니다. 닭집이 번창하기 시작할 때쯤이요. 닭은 금닭이야. 닭 잡은 손으로 복을 튀기는 거지. 엄마가 항상 하던 말이었습니다. 어릴 적에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저 친구들이 닭집 딸 냄새 난다고 놀릴 때마다 숨고 싶었을 뿐이죠. 지연아, 학교에서 친구들이 놀리면 어떻게 해? 초등학교 6학년 때였습니다. 교복에 배어든 닭 냄새 때문에 반 아이들이 저를 놀렸습니다. 그날 울면서 집에 돌아온 저에게 엄마는 물었습니다. 창피해요. 학교 가기 싫어요. 창피한 게 아니야. 우리는 정직하게 일해서 정직하게 돈 버는 거야. 이 손으로 너 학교 보내고 대학 보내고 내 미래를 만드는 거야.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 엄마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기름에 데어 상처투성이인 그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었을 때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대학 시절까지만 해도 저는 닭집과는 거리를 두고 싶었습니다. 대학 친구들에게 부모님이 뭐 하시냐는 질문에 자영업이요라고만 대답했죠. 치킨집이라고 말하면 왠지 급이 낮아질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었는지요. 결혼하고 직장 다니면서도 그랬습니다. 회사 동료들에게 친정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알아냈죠. 제 신상 조회를 꼼꼼히 했나 봅니다. 태수야, 내 와이프 집이 닭집이라면서? 그런 집안 며느리 들이려고 내가 너 고등학교, 대학교 그렇게 고생해서 보냈니? 결혼한 지 3달 만에 들은 말이었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딱 좋은 타이밍에 내뱉은 말이었죠. 그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어머니 그만하세요라고 중얼거릴 뿐이었죠. 지연아, 양념 좀 봐줄래? 엄마의 목소리에 과거의 기억에서 돌아왔습니다. 닭을 다듬고 양념하고 튀기는 일상. 그리고 그 사이사이 시어머니의 멸시가 계속됐습니다. 지연이네 집에서 명절 음식을 해오다니 닭 냄새 나면 어떡해요? 하하. 명절 때마다 들었던 말. 우리 태수가 닭 냄새 맡으며 어떻게 살까 불쌍해서. 친구들 앞에서 했던 말. 교회에서 물어보더라고. 우리 며느리가 뭐 하는지. 내가 어떻게 닭집 며느리라고 말하겠어? 목사님 앞에서 했던 말.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제 얼굴은 화끈거렸고 손은 떨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쩌면 세대 차이일 수도 있다고, 점점 나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그러다 3년 전 친정엄마가 쓰러졌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이제 힘에 부치는구나. 병원 침대에 누워서도 엄마는 닭집 걱정이었습니다. 30년간 지켜온 가게, 단골 손님들, 그리고 그 비밀 양념 레시피,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엄마, 내가 할게. 회사 그만두고 가게 이어받을게. 그 말을 하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마치 30년간 돌고 돌아 제자리로 돌아온 느낌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반대는 격렬했습니다. 남편도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지만 결국 제 의지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엄마 닭 치킨집의 2대 사장이 되었습니다. 닭을 다듬고 양념을 만들고 기름에 튀기는 과정. 처음엔 서툴렀지만 엄마의 가르침대로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손톱에는 기름 자국이 생기고 앞치마에는 간장 자국이 배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흔적들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습니다. 사장님, 이 집 치킨은 역시 최고야. 단골 손님들의 칭찬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엄마가 30년간 쌓아온 신뢰, 그것을 이어나가는 책임감이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멸시는 계속됐습니다. 오히려 제가 직접 닭집을 운영하게 되자 더 노골적으로 변했죠. 손에서 닭 냄새가 난다며 손주를 안아주지 않았고 집에 오면 옷부터 갈아입으라고 했습니다. 제 노력과 정성을 한 번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가게에 나타났습니다. 친구들과 함께요. 그리고 그날 저는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제 삶의 자부심을 짓밟히게 두지 않기로 한 거죠. 닭은 금닭이야. 엄마의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이제는 그 말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했습니다. 닭은 부끄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생계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부심을 지키기 위해 저는 닭발을 들었습니다. 닭집을 물려받고 3년째 저와 시어머니의 관계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점점 더 벌어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저는 남편과 함께 시부모님이 다니는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가지 않으려 했지만 남편이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지연아, 오늘만 같이 가자. 어머니 생신이셔서 교회에서 축하를 해준대.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오랜만에 입은 원피스에 가벼운 화장을 하고 교회에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예배당 입구에서 권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복례 씨, 생신 축하해요. 아들 내외도 왔네요. 저희를 발견한 권사님 한 분이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일그러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은 왔네요. 평소에는 바빠서 잘 안 와요. 며느리가 식당을 하거든요. 권사님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머, 무슨 식당을 해요? 한식? 양식?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치킨집이요. 친정에서 하던 걸 물려받았어요. 마치 큰 비밀이라도 말하는 것처럼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덧붙였습니다. 좋은 대학 나와서 회사 다니다가 그만두고 닭집을 한다니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르잖아요. 그 말에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것이 시어머니가 말하는 체면이었습니다. 저를 소개할 때마다 닭집 며느리라는 꼬리표를 붙이면서도 마치 그것이 부끄러운 일인 양 말하는 방식. 지연 씨, 치킨집을 하세요? 어디예요? 한번 가봐야겠네. 한 권사님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대답하려는 찰나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아이고, 권사님이 그런데 가실 일 있으세요? 기름 냄새 심하고 그러니까 그냥 두세요. 숨이 막혔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참아야 해. 여기서 이러면 안 돼. 시어머니 생신날인데. 예배가 끝나고 친교실에서 식사 시간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축하 케이크를 자르면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를 소개했습니다. 우리 며느리예요. 닭집을 해요. 손에서 닭 냄새가 나서 좀 그렇죠? 하하. 웃으면서 말했지만 그 웃음 속에 얼마나 멸시가 담겨 있는지 저만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저 웃으며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폭발했습니다. 당신 어머니, 내가 무슨 범죄라도 저지른 것처럼 말하더라. 닭집이 뭐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야?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연아, 그냥 넘어가자. 엄마도 나이 많으시잖아. 세대 차이라고 생각해. 세대 차이? 세대 차이로 다른 사람을 그렇게 무시해도 돼? 엄마는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야. 이해해줘. 체면. 그 말이 제 귀에 맴돌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체면이란 무엇이었을까요? 고급스러운 외모? 남들에게 보이는 모습? 아니면 자신의 아들이 닭집 딸과 결혼했다는 사실을 감추는 것? 다음 날 동네 마트에서 시어머니의 친구분을 만났습니다. 저를 유심히 보더니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복례 씨 며느리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아, 맞구나. 닭집 한다고 들었어요. 복례가 자꾸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온 동네에 저를 닭집 며느리로 소개하고 다녔던 겁니다. 그것도 안타깝다는 듯한 어조로, 체면이 구겨졌다는 뉘앙스로. 닭집이 어때서요? 30년 전통의 가게입니다. 우리 어머님이 일구신 거고 저는 그걸 지키는 겁니다. 처음으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친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복례가 좀 그렇게 말해서.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전화를 했습니다. 지연아, 우리 친구한테 뭐라고 한 거니? 체면 좀 생각해.
내가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로 수치심으로. 어머니, 제가 뭐 잘못 말했나요?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요. 사실이고 뭐고 내가 어떻게 내 친구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 내 체면이 뭐가 돼. 체면. 또 그 말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에게 이야기했지만 그는 또 회피했습니다. 지연아, 그냥 넘어가자. 그런 거 갖고 싸우지 말고. 한 달 후 시어머니 생신상을 차리러 시댁에 갔습니다. 시어머니의 친구분들이 모여 계셨습니다. 모두 나이 지긋한 권사님들이었죠. 저는 부엌에서 음식 준비를 도왔습니다. 복내야, 며느리가 참 부지런하구나. 음식도 잘하고.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닭집 딸이라 손은 좀 거칠어. 남편이 불쌍해서 어떡해. 시어머니의 대답이 부엌까지 들렸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가위를 들고 있던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복내야, 요즘 치킨집이 얼마나 잘 되는데. 우리 아들네도 치킨집 하나 차렸어. 월 1,000만 원 번대. 에이, 그래도 체면이 있지. 우리 아들이 얼마나 좋은 집안에서 자라낸데 닭집 며느리라니. 참았습니다.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는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체면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겠다는 결심이. 그날 밤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닭집 하는 게 부끄러워? 남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엄마가 좀 그런 분이셔서 그래. 그럼 당신 엄마한테 한마디 해줘. 내가 자존심 상하게. 지연아, 내가 뭐라고 해도 엄마는 안 바뀌어. 그냥 참자.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참는 것, 그것만이 해결책인가요? 시간이 지난다고 정말 나아질까요? 3년이 지났지만 시어머니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을 뿐이었죠. 체면이 뭐길래 한 사람의 자존심을 이렇게 짓밟아도 되는 걸까요? 체면이 뭐길래 30년 전통의 가업을 이어받은 자부심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걸까요? 그 생각을 하며 잠들지 못하는 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시어머니에게 진정한 체면이 무엇인지 보여줄 날이 올 거라고. 그것이 닭발 사건 이전의 마지막 생각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점심시간 러시가 지나고 가게는 한산했습니다. 친정엄마는 뒤쪽에서 양념을 준비하고 있었고 저는 홀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출입문 종이 울렸습니다. 손님이 오셨나 싶어 고개를 들었는데 제 눈앞에 서 있던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교회 권사님 3분과 함께였죠. 어머니, 여긴 어쩐 일로? 시어머니는 제 인사를 무시하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진주 브로치가 달린 트위드 재킷, 하얀 장갑, 진한 립스틱. 마치 특별한 행사장에 온 것처럼 정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엄마 닭인가 보구먼. 한번 구경하고 싶어서 왔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가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온 권사님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가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앉으세요. 뭐 드릴까요? 최대한 정중하게 대했습니다. 그들은 테이블에 앉았고 저는 메뉴판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메뉴는 필요 없어. 그냥 너희 집 대표 메뉴로 한 세트 주면 되겠네. 시어머니의 말투는 어딘가 거만했습니다. 주문을 받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시어머니가 오셨어. 친정엄마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가 가게에 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그래,
그럼 내가 특별히 정성껏 만들어 볼게. 친정엄마의 얼굴에는 잠깐 미소가 스쳤습니다. 어쩌면 관계가 나아질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셨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시어머니와 권사님들의 대화가 주방까지 들려왔습니다. 복례 씨, 며느리가 여기서 일한다고 했잖아. 근데 생각보다 가게가 작네. 그러게 말이야. 30년 했다더니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치킨집이 요즘 잘 된다는데. 친정엄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엄마의 눈에 상처가 스쳤지만 곧 무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신경 쓰지 마. 손님은 손님이야. 엄마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음식을 준비해서 테이블로 가져갔습니다. 갓 튀긴 치킨과 특제 소스, 그리고 사이드 메뉴들. 친정엄마가 30년간 연구한 비법 그대로의 맛이었습니다. 여기 엄마 닭 스페셜입니다. 드셔보세요. 시어머니는 음식을 바라보더니 하얀 장갑을 벗지 않은 채 코를 쥐었습니다. 냄새가 좀 나네. 기름 냄새가 심하구먼. 그 말에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손님 앞에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권사님들은 조심스럽게 치킨을 맛보았습니다. 한 분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맛있네요. 양념이 특별해요. 다른 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치킨을 한 조각도 먹지 않았습니다. 에이, 그냥 흔한 맛 아니에요? 우리 동네 치킨집이 더 맛있어. 그때 친정엄마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에 뵈어 사돈. 이렇게 먼 길까지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친정엄마의 진심 어린 인사였습니다. 30년간 닭을 튀기며 살아온 엄마의 손은 거칠었지만 그 마음만은 따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친정엄마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 닭집 하시는 분이라 역시 좀 그렇네요. 엄마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어떻게 닭집 딸하고 결혼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닭이나 잡던 집 딸이 우리 집 며느리라니 세상에.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대화를 멈추고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권사님들은 민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복례 씨, 그만해요. 음식도 맛있고 가게도 깨끗한데. 하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도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우리 며느리가 뭐 하냐고 물으면 대답하기가 그렇더라고요. 닭집 딸이 우리 집 며느리라니 세상에. 제 귓가에서 피가 솟구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참아야 해. 참아야 해. 그런데 시어머니의 다음 말이 제 인내의 끈을 끊어놓았습니다. 퍼럭퍼럭 닭 잡는 솜씨는 좋겠네. 하하. 그 웃음소리가 제 귀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단순히 저를 모욕한 것이 아니라 30년간 정직하게 일해온 친정엄마까지 비웃는 그 모습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냉장고로 걸어갔습니다. 소스통 옆에 있던 닭발을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닭발. 방금 전까지만 해도 사이드 메뉴로 내놓으려고 준비해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닭보다 못한 것들이 제 손에서 닭발이 날아갔습니다. 시어머니의 뺨에 착 달라붙었습니다. 진한 립스틱 위로 닭발 양념이 번져나갔고 고급스러운 회색 트위드 재킷에 붉은 자국이 퍼져나갔습니다. 식당 안은 쥐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흰 장갑 낀 손으로 자신의 뺨을 더듬었습니다.
장갑에 붉은 양념 자국이 묻어났습니다. 이 불효막심한 것이 내가 감히. 시어머니의 비명이 식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권사님들은 놀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닭 냄새 난다면서요, 어머니? 그 냄새가 제 삶의 냄새예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15년간 참아온 분노와 수치심이 한순간에 폭발한 거죠. 친정엄마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말없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길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 뭐라고 할까? 또 나를 탓할까? 하지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제 마음의 결정이 중요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친구들의 부축을 받으며 가게를 나갔습니다. 문을 나서며 던진 말이 아직도 귀에 선명합니다. 너희 같은 것들 두고 봐라. 이 일이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닭발 사건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 삶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겠다는 결심, 내 삶의 자부심을 지키겠다는 다짐. 그 모든 것이 그 한순간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보면 그 닭발 한 점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바꿔놓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될 거라는 것을.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로, 후회로, 해방감으로. 하지만 가장 강했던 건 해방감이었습니다. 마침내 제 목소리를 냈다는, 제 자존심을 지켰다는 그 해방감이. 닭발 사건이 일어난 그날 밤, 남편 태수가 회사에서 돌아왔을 때 이미 시어머니의 전화는 3통이나 와 있었습니다. 태수의 얼굴은 창백했고 현관문을 열자마자 던진 첫마디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미쳤어? 어떻게 어머니한테 그럴 수가 있어? 태수는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분노, 당혹감, 그리고 무엇보다 배신감. 그의 눈에는 제가 가족의 체면을 구겨버린 불효막심한 며느리로 보였나 봅니다. 어머니가 먼저 우리 엄마를 모욕했어. 공개적으로 손님들 앞에서. 그래도 어떻게 어머니 얼굴에 닭발을 던져? 당신 정신이 있어, 없어? 남편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제가 그의 인생을 망쳐놓은 것처럼요. 어머니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아? 얼굴에 화상까지 입었대. 양념이 눈에 들어갔다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건 의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순간적인 분노로 한 행동이었을 뿐. 시어머니가 다쳤다는 사실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건 정말 미안해. 하지만이 어딨어. 어머니 친구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랬다며? 지금 교회에 소문이 다 퍼졌대. 권사님들이 다 알게 됐다고.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머니의 체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체면이 여지없이 구겨진 거죠. 다음 날 아침 가게를 열기 위해 일찍 나섰습니다. 길을 걸으며 어젯밤 남편과의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남편은 제게 시어머니를 찾아가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빌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친정엄마에게 사과하지 않는 한. 가게에 도착하자 친정엄마가 이미 문을 열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눈은 피로했지만 그 눈빛만은 강인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어제. 미안할 거 없어. 내가 잘했어. 엄마의 말에 놀랐습니다. 평생 참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온 엄마가 이런 말을 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시어머니가 화상까지 입으셨대.
태수는 내가 사과하러 가야 한다고 해. 엄마는 양념통을 정리하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지연아, 가끔은 참는 것보다 맞서는 게 필요할 때가 있어. 닭은 금닭이야. 그리고 닭도 때론 날개를 펴고 울어야 해. 엄마의 말은 제게 힘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그 힘은 곧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동네 슈퍼에서 만난 이웃 아주머니의 수군거림이 제 귀에 들렸습니다. 저 사람이 시어머니 얼굴에 닭발 던진 사람이래. 에이, 정말?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그럴 수가. 부끄러움과 분노가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저녁 평소 단골이던 손님 두 분이 가게에 들렀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호기심과 구경거리를 보는 듯한 시선. 아줌마, 진짜 시어머니한테 닭발 던졌어요?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소문 다 퍼졌어요. 박봉래 씨 교회에서도 난리래요. 권사 자리도 내놓았다던데.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교회에서의 위치, 그 체면이 무너진 겁니다. 모두 저 때문에. 이틀 후 남편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어디 가려고? 어머니 댁에 좀 다녀올게. 어머니가 많이 아프시대. 그럼 나는, 당신은 좀 시간을 갖자. 서로. 남편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제 마음에는 상처와 함께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와 친정 엄마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었는지 남편은 왜 그걸 모를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고 시어머니에 대한 소문은 계속해서 퍼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저를 비난했고 어떤 이들은 시어머니를 비난했습니다. 저는 그저 가게를 지키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정엄마가 아프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새벽부터 일어나 가게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엄마가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진 겁니다. 엄마, 괜찮아? 엄마. 다급히 119를 불렀고 엄마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은 심각했습니다. 심장에 무리가 많이 가셨네요.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 같습니다.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병실에서 링거를 맡고 계신 엄마의 모습이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30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닭을 튀겨온 그 손이 이제는 힘없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연아, 가게는 걱정 마세요, 엄마. 제가 다 할게요. 엄마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사돈일로 너무 스트레스 받았나 봐.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모두 제 잘못이었습니다. 닭발 사건으로 엄마까지 아프게 만든 제 잘못. 병원에서 나와 텅 빈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지 못한 채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대로 가게를 닫아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닭발 사건으로 인한 소문도 점점 더 커지고 있었고 남편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가게 앞에 앉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가게 간판에 달린 엄마 닭이라는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30년 전통의 그 이름. 엄마가 피땀 흘려 지켜온 그 가게. 닭은 금닭이야. 닭 잡은 손으로 복을 튀기는 거지. 엄마의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이 가게를 지켜야 한다. 엄마를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가게를 열었습니다. 홀로 모든 준비를 했습니다. 닭을 손질하고 양념을 만들고 기름을 데우고 엄마가 30년간 해온 그 모든 과정을 혼자서 해냈습니다.
문을 열자 한동안 손님이 없었습니다. 소문 때문일까요? 하지만 점심시간이 되자 한 분, 두 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단골 손님들이었습니다. 사장님, 어머니는 어디 가셨어요? 병원에 계세요. 제가 당분간 혼자 할게요. 그래요? 힘내요. 이 집 치킨 맛은 정말 최고니까.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엄마 닭의 맛과 정성을 그날 저녁 마감을 하며 결심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가게를 지키겠다고. 닭발 사건이 있었기에 더욱 단단해진 결심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신이 선택할 시간이야. 나와 엄마 닭을 선택할지 아니면 어머니의 체면을 선택할지. 보내고 나서 후회했습니다. 너무 강하게 나가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 길을 가기로 한 거니까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죄책감, 분노, 슬픔, 그리고 무엇보다 강한 결심. 이 가게를 더 크게, 더 성공적으로 만들겠다는 결심. 닭발 사건은 저에게 망신이었을지 모르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겠다는 제 삶의 자부심을 지키겠다는 다짐의 시작점이었습니다. 닭은 금닭이야.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이 그것이었습니다. 내일은 더 강하게, 더 당당하게 가게 문을 열겠다는 다짐과 함께 친정엄마가 입원한 지 보름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최소 한 달은 더 쉬어야 한다고 했지만 엄마는 벌써 퇴원하고 싶어 했습니다. 가게가 걱정된다며. 엄마, 제가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건강이 우선이에요. 그래도 내가 혼자 다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 엄마의 말은 맞았습니다. 혼자서 모든 걸 하는 건 정말 힘들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재료 준비하고 오전에 양념 만들고 점심시간에 홀 서빙하고 저녁에는 배달까지.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바빴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낸 문자에 답장도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의 선택은 이미 내려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게는 점점 손님이 늘어났습니다. 처음 며칠은 닭발 사건 소문 때문에 손님이 뚝 끊겼었는데 일주일쯤 지나자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줌마, 여기가 그 시어머니한테 닭발 던진 집이죠? 손님들이 종종 그렇게 물었습니다. 처음엔 민망했지만 점차 담담하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 치킨 맛은 그것보다 더 유명하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손님들은 웃으며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닭발 메뉴의 인기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웃지 못할 일이었죠.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바쁜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며 3명의 할머니들이 들어왔습니다. 순간 숨이 멈췄습니다. 시어머니의 교회 권사님들이었습니다. 그것도 닭발 사건 때 함께 있었던 바로 그분들. 어서 오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그분들은 조용히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괜찮을까요? 복래 씨가 알면 큰일 날 텐데. 괜찮아요. 누가 알겠어요. 그냥 한번 먹어보고 싶었다니까요.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몰래 찾아오신 거였군요. 테이블로 다가가 메뉴판을 건넸습니다. 무엇을 드릴까요? 이 집 특별한 메뉴가 있나요? 한 권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희 집 엄마닭 스페셜이 가장 인기 있어요.
30년 전통의 비법 양념입니다. 그럼 그걸로 주세요. 그리고 닭발도 조금. 다른 권사님이 말했습니다. 그 말에 세 분 다 키득거렸습니다. 닭발을 시킨 이유가 뻔했지만 그냥 웃으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닭 스페셜을 만들기 위해 정성을 다했습니다. 엄마가 30년간 지켜온 비법 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닭발도 특별히 신경 써서 양념했습니다. 이번엔 던지는 용도가 아니라 정말 맛있게 드시라고 음식을 내어드리며 그분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한 조각씩 집어드셨습니다. 그리고 한 입 베어 물자마자 세 분의 눈이 동시에 커졌습니다. 어머, 이게 뭐예요?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양념이 어떻게 이렇게 깊은 맛이 나죠? 닭도 정말 부드럽네요. 튀김옷도 바삭바삭하고 그분들의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 하셨는데 이제는 솔직한 감상을 말씀하시는 거죠. 비법이 뭔가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만드는 거예요? 한 권사님이 물었습니다.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친정엄마의 30년 비법입니다. 정성이 가장 큰 비밀이죠. 복내가, 아니, 시어머니가 이 맛을 알까요? 드셔보신 적 없어요. 그날도 한 입도 안 드셨으니까요. 세 분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정말 맛있는 걸 모르고 있네. 이런 며느리가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게에 중년 여성 손님들이 급격히 늘어난 겁니다. 대부분 처음 보는 얼굴들이었는데 어디서 듣고 왔냐고 물으면 대부분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교회 권사님이 추천해 주셔서요. 정말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 친구분들이 소문을 내신 겁니다. 그것도 좋은 쪽으로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지만 점점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는 것을 보니 사실인 것 같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권사님 세 분이 다시 가게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분들과 함께였습니다. 10명 정도 되는 중년 여성분들이 한꺼번에 오셔서 큰 테이블을 차지하셨습니다. 저희 교회 여성 모임인데요. 다들 한번 먹어보고 싶어 했어요. 한 권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분들 모두 시어머니의 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에 오셨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그날 저녁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 한 권사님이 저를 불러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지연 씨, 미안해요. 그날 우리가 말렸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복내가 원래 그래요. 체면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지연 씨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이 가게가 얼마나 훌륭한지.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닭발 이야기는 우리 모임에서 꽤 재밌는 이야기가 됐어요. 복내도 이제 좀 배워야 한다고들 하죠. 권사님이 눈을 찡긋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웃지 못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엄마 닭은 단순한 동네 치킨집에서 지역 맛집으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소문을 타고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고 주말에는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닭집 며느리라는 별명도 이제는 달리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의 멸시가 담긴 말이었지만 이제는 일종의 브랜드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닭집 며느리가 만든 치킨이라고? 그럼 진짜 맛있겠네. 어느 손님의 말이 그랬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가게가 바빠지자 친정엄마도 걱정을 덜게 되었고 건강도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퇴원 후에도 무리하지 않고
가게 한쪽에서 저를 도와주는 정도로만 일했습니다. 지연아, 정말 대단하다. 혼자서 이렇게 잘 키워냈네. 엄마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저에게는 최고의 칭찬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 문이 열리고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남편 태수였습니다. 한 달 만에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여기 자리 있나요? 어색하게 물었습니다. 손님으로 온 겁니다. 마음이 복잡했지만 다른 손님들과 마찬가지로 메뉴판을 건넸습니다. 추천 메뉴는 엄마닭 스페셜입니다. 태수는 한참을 메뉴판만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그걸로 주세요. 그리고 닭발도요. 그 말에 잠시 놀랐지만 곧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특별히 정성을 다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저의 메시지였으니까요. 음식을 내어주고 태수가 먹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한 입 베어 물자마자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에이, 정말 맛있네. 고마워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만들 수 있어? 친정엄마의 30년 비법이에요. 그리고 닭 냄새요. 닭 냄새? 네, 어머니가 그토록 싫어하시던 그 냄새요. 사실은 그게 이 치킨의 영혼이에요. 태수는 한참을 말없이 음식만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 먹은 후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지연아. 내가 잘못했어. 미안하다고요? 뭐가요?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지 몰랐어. 그리고 어머니 편만 들었던 것도 태수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저가 아니었습니다. 닭발 사건과 그 이후의 시간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태수 씨,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내가 가장 힘들 때 당신은 어디 있었죠? 내 옆이 아니라 어머니 옆에 있었잖아요. 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말이 맞아. 내가 잘못했어. 돌아가도 될까?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때는 그 말을 간절히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미안해요, 태수 씨. 이제는 안 돼요. 지연아, 당신이 없는 한 달 동안 깨달았어요. 저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걸요. 오히려 더 행복하게요. 태수의 얼굴에 충격이 번졌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어머니 체면이 저보다 중요했던 사람이요. 저와 제 가족이 모욕당할 때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던 사람이요. 그런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어요. 태수는 말없이 지갑에서 돈을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알겠어. 내 선택이 잘못됐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 그리고 일어나서 가게를 나갔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선택한 길이고 제가 지켜야 할 자존심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가게를 닫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별빛처럼 제 마음도 이제는 맑고 단단해진 것 같았습니다. 한때는 부끄러움의 상징이었던 닭 냄새가 이제는 자부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손에 밴 기름 냄새, 앞치마에 묻은 간장 자국, 그 모든 것이 저의 정체성이자 자랑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토록 경멸하던 그 냄새가 이제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향기로 변했습니다. 진실의 맛, 그것이 결국 모든 편견과 비난을 이겨낸 것이었습니다. 닭발 사건이 있은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엄마 닭은 상상도 못했던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주말이면 가게 앞에 길게 줄이 늘어서고 손님들은 1시간도 기다릴 정도였죠.
더 이상 동네 치킨집이 아니라 지역 맛집이 된 것입니다. 친정엄마는 건강이 많이 회복되어 오전에만 가볍게 일을 도와주셨고, 저는 2명의 직원을 새로 고용했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손님이 늘었으니까요. 남편 태수와의 관계는 끝이 났습니다. 그는 몇 번 더 찾아왔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혼자서 살아가는 이 시간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요일 오후 가게가 한산할 때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닭발 사건 이후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모습이 예전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화려한 트위드 재킷 대신 소박한 베이지색 코트를 입었고 진한 립스틱 대신 옅은 색으로 단정하게 화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흰 장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담담하게 인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용히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테이블로 다가가 메뉴판을 건넸습니다. 무엇을 드릴까요? 시어머니는 메뉴판을 받지 않고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내가 추천하는 걸로 줘. 놀라웠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의견을 물어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럼 엄마닭 스페셜로 준비해 드릴게요.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친정엄마가 제 눈빛을 보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 오셨어? 네, 어떻게 아셨어요? 내 얼굴만 봐도 알지. 괜찮아? 네, 걱정 마세요. 이제는 아무렇지 않아요. 친정엄마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닭은 금닭이야. 이제 내가 그 의미를 완전히 깨달았구나. 엄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정말 그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엄마닭 스페셜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닭발은 넣지 않았습니다. 그건 이제 과거의 일이니까요. 대신 엄마의 비법 양념으로 최고의 맛을 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음식을 들고 시어머니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긴장한 듯 보였습니다. 여기 엄마닭 스페셜입니다. 드셔보세요. 시어머니는 잠시 음식을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한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정말 맛있구나. 그 말에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음식을 칭찬한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고맙습니다. 시어머니는 한동안 말없이 음식만 먹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다 먹었을 때쯤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지연아, 내 어머니, 그러니까, 그날 일은 시어머니의 말이 더듬더듬 이어졌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데 쉽지 않은 듯 했습니다. 그날 내가 한 행동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거였어. 하지만 또다시 시어머니의 체면이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사과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체면. 평생 체면을 중요시해온 사람에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하지만 내 친구들이 내 가게 음식이 맛있다고 자꾸 말해서 그래서 한번 와봤어. 그것은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나름의 방식으로 화해를 시도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음식이 마음에 드셨다니 다행이네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 미묘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아마도 제가 더 적극적으로 화해를 원할 거라고 예상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태수 어디 갔니? 같이 살지 않는다면서? 네, 저희는 헤어졌습니다.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남편을. 순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곧 주변을 의식한 듯 낮추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 가게 요즘 잘 되는 모양이구나. 말을 돌렸습니다. 역시 체면을 지키려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덕분에요. 덕분이라니? 닭발 사건 덕분에 소문이 나서 손님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마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미안해하거나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지연아,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날 내가 좀 또다시 말을 더듬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사과는 정말 어려운 일인 모양입니다. 내가 좀 과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하지만 너도 너무 심했어.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닭발을. 여전히 체면을 지키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사과는 하고 싶지만 자신의 잘못을 완전히 인정하고 싶지는 않은 듯 했습니다. 그때 테이블 옆에 있던 홀 직원이 실수로 음료수를 쏟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코트에 몇 방울이 튀었습니다. 어머, 죄송합니다. 직원이 황급히 사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당황하더니 곧 화를 내려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죠. 그렇죠, 어머니? 시어머니의 눈과 제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무언가를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괜찮아요. 시어머니가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절대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텐데 무언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직원이 자리를 떠나고 시어머니와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사실은 내가 미안해. 드디어 나온 그 한마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곧바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도 알잖아. 내 입장에서는 체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우리 집안은 원래 또다시 체면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가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평생 체면이라는 허상에 갇혀 살아온 사람. 어머니,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뭔데? 진짜 체면이 뭔지 아세요? 시어머니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진짜 체면은 남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느끼는 자부심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닭집 딸이고 닭집 사장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자랑스러워요. 시어머니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닭은 금닭이야. 닭 잡은 손으로 복을 튀기는 거지. 처음에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무슨 뜻이니? 정직한 노동의 가치와 자부심이에요. 손에 기름 묻히고 닭 냄새 풍기는 이 일이 저의 정체성이고 자존심이에요. 어머니가 말씀하신 체면은 겉모습에 불과했지만 진짜 체면은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시어머니의 눈에 무언가 변화가 보였습니다. 깨달음이었을까요? 아니면 감동이었을까요? 그래서 닭발을 던졌구나. 네, 더 이상 제 자존심이 짓밟히는 걸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한테 상처를 드릴 생각은 없었지만 제 삶의 가치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너무 어리석었구나.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은 진심 어린 깨달음의 순간이었습니다. 체면이라는 허상에 갇혀 정작 중요한 걸 못 봤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이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시어머니의 고백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담담하게 대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구의 인정도 필요하지 않았으니까요. 이제 알겠어, 지연아. 닭은 정말 금닭이었구나. 그리고 너는 금 같은 며느리였는데 과거형으로 말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태수가 너를 잃은 건 정말 큰 손실이야. 내 아들은 바보였어. 아니에요, 어머니. 그건 그의 선택이었고 저도 제 선택을 했을 뿐이에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더니 일어났습니다. 계산대로 가서 돈을 내려고 했지만 제가 말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대접할게요. 처음으로 드신 엄마닭 스페셜 맛있게 드셨다니 기쁩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지연아, 행복하게 살아. 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고맙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도 행복하세요. 시어머니가 가게를 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더 이상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해방감과 통쾌함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닭발 복수는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물리적인 복수가 아니라 진정한 자존심을 찾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복수. 그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복수였습니다. 그날 밤 친정 엄마와 함께 닭발을 안주 삼아 소주 한 잔을 나눴습니다. 엄마는 제 이야기를 듣고 활짝 웃었습니다. 역시 내 딸이야. 닭 잡은 손으로 복을 튀겼구나. 엄마, 이제 정말 알겠어요. 닭은 금닭이에요.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제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닭발은 때로는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복수의 무기고요. 엄마와 함께 크게 웃었습니다. 웃음소리가 가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웃음소리 속에는 해방감과 통쾌함,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닭발 싸대기 그 자체는 끝났지만 그로 인한 변화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대화가 있은 지 5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제 인생은 상상도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닭발 한 점이 바꿔놓은 운명이라고 해야 할까요? 엄마 닭은 더 이상 작은 동네 치킨집이 아니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에 12개의 지점을 둔 작은 프랜차이즈가 되었습니다. 처음 가게를 물려받았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모든 것은 SNS에서 시작됐습니다. 닭집 며느리라는 별명과 함께 저의 이야기가 퍼져나갔고 많은 분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용기 있게 자신의 가치를 지킨 한 여자의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던 거죠. 친정엄마는 매일 아침 가게에 나와 양념을 점검했습니다. 이제 68이 된 엄마는 더 이상 직접 일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엄마 닭의 영혼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지연아, 오늘도 바쁘겠구나. 친정엄마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본점 사무실에서 새로운 지점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13번째 매장이 될 예정이었죠. 엄마, 새 매장 위치 좀 봐줘. 이번엔 강남이야. 엄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감동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남이라니. 우리 지연이가 여기까지 왔구나.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닭 냄새 풍긴다고 놀림받던 닭집 딸이 이제는 강남에 매장을 여는 사장이 되었으니까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첫 번째 프랜차이즈 매장 오픈 3주년을 맞아 작은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그 매장은 제가 닭발 사건 이후 처음으로 확장한 곳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두려웠습니다. 실패하면 어떡하나, 빚을 지면 어떡하나 걱정했죠. 하지만 친정엄마의 응원 덕분에 용기를 냈습니다. 닭은 금닭이야.
두려워하지 마. 그 말을 믿고 첫 발을 내디뎠고 그것이 오늘의 엄마 닭을 있게 한 시작이었습니다. 행사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가맹점주들, 직원들, 단골 손님들, 그리고 몇몇 기자들까지. 엄마 닭은 이제 작지만 의미 있는 성공 스토리로 알려지게 되었으니까요.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엄마 닭 명예의 전당 오픈 세리머니였습니다. 가게 입구에 특별히 마련한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이 모든 것의 시작인 친정 엄마의 사진을 걸기로 했습니다. 다들 이쪽으로 모여주세요. 마이크를 들고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모두가 모이자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엄마 닭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여러분의 사랑과 지지 덕분입니다.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이분입니다. 커튼이 걷히며 친정 엄마의 사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30년 전 처음 엄마 닭을 시작했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활짝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엄마. 그 옆에는 제가 최근에 찍은 사진도 함께 있었습니다. 두 세대를 이어온 엄마 닭의 역사였습니다. 저의 어머니 윤정자 씨는 30년 전 두 손으로 이 엄마 닭을 시작하셨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가족의 생계를 위한 작은 가게였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목이 메었습니다. 친정 엄마를 바라보니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닭은 금닭이야. 닭 잡은 손으로 복을 튀기는 거지. 어릴 적에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저 닭 냄새가 싫었고 친구들의 놀림이 싫었습니다. 행사장에 모인 사람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정직한 노동의 가치와 자부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손에 닭 기름 묻히고 닭 냄새 풍기는 이 일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친정엄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 인생에는 큰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키득거렸습니다. 닭발 사건은 이제 엄마 닭의 유명한 설화가 되었으니까요. 네, 바로 그 닭발입니다. 다들 웃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한순간의 분노와 저항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필연이었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제 자존심, 제 자부심이 마침내 꽃을 피운 순간이었으니까요.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보였습니다. 이제 엄마 닭은 단순한 치킨 브랜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가치를 지키고 자신만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는 모든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체면이라는 허상에 갇히지 않고 진정한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의 이야기이죠.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공감과 감동이 느껴졌습니다. 오늘 이 엄마 닭 명예의 전당에 저의 어머니 사진을 거는 것은 단순히 창업자를 기리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닭은 금닭이라는 진리를 일깨워주기 위함입니다. 마이크를 친정 엄마에게 넘겼습니다. 엄마는 처음에는 손사래를 쳤지만 주변의 격려에 용기를 내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말솜씨가 없어서 그저 제 딸이 자랑스럽다는 말밖에 할 수 없네요. 짧지만 가장 강력한 한마디였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고 저는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난 후 친정 엄마와 함께 사진 앞에 섰습니다. 두 세대의 여인이 같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는 모습이 참 의미심장해 보였습니다. 엄마, 우리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 우리 지연이가 해냈지. 아니에요.
엄마가 해내신 거예요. 엄마가 30년 동안 지켜온 이 가게, 엄마의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습니다. 지연아,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닭발 한번 제대로 날렸구나.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이제는 그 사건을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떤 계획이 있니? 엄마가 물었습니다. 엄마 닭을 전국으로 확장할 거예요. 그리고 닭집 며느리 재단도 만들 계획이에요. 재단? 네, 자신의 꿈을 위해 도전하는 여성들을 지원하는 재단이요. 특히 가족이나 사회의 편견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요. 엄마의 눈이 다시 젖었습니다. 닭은 금닭이야. 엄마가 말했습니다. 저도 함께 말을 이었습니다. 닭 잡은 손으로 복을 튀기는 거지. 가게를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문득 이 모든 여정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생각했습니다. 치킨 냄새가 나는 작은 여학생, 친구들의 놀림에 숨고 싶었던 그 아이, 체면을 중시하는 시어머니 앞에서 고개만 숙이던 며느리, 그리고 마침내 닭발 한 점으로 자신의 존엄을 지켜낸 여자. 그 모든 모습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경험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구의 인정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체면도, 남편의 선택도, 타인의 시선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자신의 가치, 제가 하는 일의 의미,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가게 간판에 빛나는 엄마 닭이라는 글자를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부끄러운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부심의 상징, 금처럼 빛나는 유산이었습니다. 30년 전 엄마가 시작한 작은 치킨집은 이제 제 인생의 황금 날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날개는 앞으로도 더 높이, 더 멀리 펼쳐질 것입니다. 닭은 금닭, 복은 튀기는 것. 이제 저는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압니다. 그것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인생의 진리였습니다.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 정직한 노동의 가치,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용기. 가게를 떠나며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엄마의 사진, 그리고 그 옆에 걸린 제 사진. 두 세대를 이어온 엄마 닭의 여인들. 그리고 문득 미래에 이 자리에 걸릴지도 모를 또 다른 여인의 사진을 상상해 봤습니다. 엄마 닭의 다음 세대, 또 다른 금닭의 이야기를 써나갈 누군가. 그 생각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아직은 혼자이지만 언젠가 제 이야기를 이어갈 누군가를 만날 날이 올지도 모르니까요. 그때는 자랑스럽게 말해줄 겁니다. 닭은 금닭이야. 닭 잡은 손으로 복을 튀기는 거지. 그리고 무엇보다 때로는 닭발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도요.